중요한 일을 하려면 이 몸이 가벼워야 돼. 몸과 마음이 가벼워야 돼가지고 빼놔야 돼. 몸과 마음이 가벼운다고 저녁도 안 먹었네. 예. 예. 제 소개요. 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진수 교수님 사회정책 세미나 담당하고 있는 조도유명희입니다. 오늘 특강하시는 김윤배 교수님에 대한 간단한 이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배 선생님께서는 행정고시 합격 후 노동부에 들어가 산재보험과장, 안전정책과장, 산업안전보건국장 등을 역임하셨고 지금은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 산업안전대학 교수로 계십니다. 이 시간 강의 관심 갖고 들어주시고 궁금한 사항을 기탄 없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제가 이 김진수 선생님한테 오늘 아까 출석 부른 데들 이런 사람 이런 학생들 모인 데서 이렇게 한마디를 좀 하시오 해가지고 뭐를 얘기해야 그 사람들이 재미있고 뭔가 조금 감동을 받고 졸지 않고 그러면서도 뭔가 내용이 있을까 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도대체 그 몇 명이나 모입니까 물어보니까 한 50명 모인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뭐가 중요할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뭐 행정대학원의 사회복지 관련되는 거, 사회복지대학원에 또 아까 정책 세미나에 관련되는 것, 또 학부에 계신 학생분들 모여가지고 이 최대 공약수라고 할까, 최소 공배수를 구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워가지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안전 문제. 오늘이 참고로 여러분들 아실까 몰라요. 이 성수대교 사건들 아시나 몰라요. 연세 있으신 분 아실 거예요. 성수대교가 붕괴한 날이에요. 오늘이. 성수대교 붕괴했을 때 연세가 적으신 분 모를 텐데 성수대교 그 아침 출근 시간보다 일찍 시간에 학생들 등교하는 시간에 그 5번, 6번 교가 다리의 다리를 연결하는 상판이라고 하는데 이게 저 남쪽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압구정동 쪽에서 오다가 이렇게 상판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강북에 무학여고 다니는 학군 배정 때문에 강남에 배정 못 받고 거기 다니는 학생들 봉고차에 이렇게 등교하다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시기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거기 세상 사람들이 다 잊어도 엄마는 잊지 않으마 하는 게 지금 좀 프랑카드가 붙어있어요. 아마 붙어있을 거예요. 지금도 매년 붙어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몇 년 전에 세월호인가 네월호인가 해가지고 난리 구슬했잖아요. 근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사회 일반의 안전이라는 게 대개 이제 산업안전이라는 좀 어폐가 있는데 아무튼 직업안전 정확히 얘기하면 에서 많이 비롯돼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요즘에 몇 년 됐지? 그 고속도로 이렇게 램프에 보면 왜 이게 주황색, 파란색 이렇게 나가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또 운전하다 보면 그런 것도 원래는 이런 그 공장의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나 이렇게 일하는 도구들 다니는 길 표시하는 거예요. 엉키지 말라고. 그게 이제 공장 밖을 나와서 사회 일반의 안전이 된 겁니다. 뭐 수많은 교통 표지판에 얘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이 이 사회 일반의 안전을 좌우하는 게 많아요. 그럴 법도 하죠. 웬만하면 이제 일할 수 있는 성인들은 자기 생활의 낮 시간의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니까 일터에서의 안전과 건강 문제가 일터 밖에도 이제 소위 그 안전 문화 이런 것들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퍼미트 이렇게 스며들어가지고 그 사회적인 정서도 형성하고 사회 일만의 안전 문화도 형성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그 속칭 산업안전이라고 하는 산업안전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이제 직업안전 실존법적으로 산업안전이라고 하니까 그 용어를 쓰겠습니다. 이제 산업안전의 실상과 관련 있는 게 산재보험안이 아니에요. 그거에 관련되는 그 산업안전의 실상, 우리나라 산업재해가 과연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발생하는 그 양태, 그 모습이 어떤지에 관한 말씀을 이제 서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게 많은지 적은지 어떤지 좀 알아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이 제도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해야 좋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시간이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졸지 않으면 좀 길게 얘기하고 졸면 중간에 한 10분 하다가 한두 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하셔요. 질문은 그러니까 이제 당신 얘기에 반대한다 이런 것도 질문이지만 이제 그야말로 궁금한 사항들, 반대하는 사항도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다 이제 좋은 일 하자고 하는 얘기 들으니까. 원래는 제가 이제 노동부에 한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이제 이상하게 이제 하나님 섭리에 따라서 이런 안전 문제 또는 근로자 건강 문제 일을 오래 했는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이제 이상하게 그 당시에 생각에 이제 노동부라는 데가 좀 근무하기가 좀 애매해요. 노사 간에 소위 좋은 말로 갈등을 뭐 잘 다루고 갈등을 조정하고 뭐 이런 데지만 알고 보면 맨날 찌국받고 싸우는 거거든. 그게 찌국받고 싸우는 가운데 그 가운데 있다가 양쪽한테 두드러 맞고 할퀴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말린다고 어쩌고 하다가 이제 그래서 이게 골아파 그게 노사 조정에 있는 거. 그래서 그런 거랑 좀 떨어진 업무가 뭔가 했더니 이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그런 업무랑 관계가 없을 것 같아. 다들 그 좋은 거 하자고. 했더니 이쪽 동네도 그 비슷한 게 많아요 또.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페이지를 넘기려면 어떻게 하지? 마우스 누르셔도. 마우스 G. 아무나 누르는 건 넘어가요? 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아닌데? 가운데. 옳지. 제가 이 컨트리브라서 우리말 전문용어로 촌놈이라고 했죠. 우리나라 산업재 현주소라는 이름으로 한 7분에 되는 그 아까 저 남자 배우 있었잖아요. 잠깐 봤어요? 안 봤어요? 미리 본 거 아니죠? 네. 그걸 잠깐 보고. 그게 문제 거짓말이 많아요. 뻥치는 게. 제가 뻥치는 게 아니고 이 정부 발표 위주로 다 얘기를 할 건데 이 정부 발표 말고 실제는 어떤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왜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하고 현실하고 괴리가 있는지 소위 산재은폐라는 이름으로다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재해를 적게 하자. 없을 순 없으니까. 그런 제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하나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 관한 내용을 좀 하겠습니다. 약간 이론적인 얘기도 또 학생들 대상으로 하니까 좀 제가 이제 산업재해의 무 영어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바람직한 것인지 또 왜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기업이 소위 산업재해를 영어로 만들기 위한 또는 줄이기 위한 노력을 안 하진 않겠지만 필요한 것보다 적게 하는지에 관한 이론적인 얘기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산재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아주 개괄적인 내용들, 산업안전보건법의 전체 16챕터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거에 관한 걸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얼른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산재 예방을 위해서 이제 나라에서 취하는 접근법들이 소위 이제 리걸리즘하고 이코노미즘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관한 것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한 축에서 이제 그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가 있는데 산업재해 보상보험은 이제 이 엄격한 손해보험제도 중에 하나예요. 이제 근데 이 손해보험제도 중에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이 컴펄서리 인슈런스 이제 강제 보험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강제 보험의 양태 운영하는 양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나라에서 직접 하거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나라를 대리한 근로복지공단이 하고 있는 것이죠. 1995년 7월 1일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전엔 노동부에 직접 했어요. 노동부에 제가 징수과장이나 그런 걸 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참 강사를 잘 만났어요. 산재보험 업무도 직접 해보고 이 산업안전 업무도 직접 해보고 이런 사람들은 드물어요. 나중에 아는 분들 중에 노동부 근무하는 분들 있으면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산재보험제도의 개요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개괄적으로 좀 소개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재보험도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보험료를 내려면 이제 이 료를 내기 위한 이 뭐 곱하기 뭐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기 소득 곱하기 세율 하는 게 세금인 것 같이 뭐 곱하기 뭐 할 때 그 뭐가 산재보험 요율이란 말이에요. 산재보험 요율 시스템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거의 스페시피케이션으로다가 소위 그 경험요율이라고 하는 개별 실적 요율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산재 예방과 관계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재 보상의 수준과 재해 예방과의 관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가 원래 모든 보험제도는 그 보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게 그 빌트인 돼 있는데 제도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는 그게 좀 결여되어 있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 만들어질 때 있었는데 중간에 무슨 사연이 그러다 없어졌어요. 그런 거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 산재보험의 보상제도에서 굉장히 시비가 되는 사항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처음에 것이 그 유튜브를 본 다음에는 이제 좀 제가 이 칠판에 써가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유튜브를 보자고요. 이거 좀 보게 좀 해주세요. 천천히 하죠. 칠판에 이렇게 뭐 적거나 그럴 거 없어요. 저한테 예리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적으면 몰라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일반 밖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얘기하는 김문재 TV의 김문재라고 합니다. 오늘은 산업재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얘기하고자 합니다. 산업재해라고 우리가 보통 산재 반대 말해서 이렇게 해서 다치는 것을 보통 산재라고 하는데 그런 좀 풍속적으로 얘기하는데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좀 엄밀하게는 이 일을 하다가 일 때문에 터에서 다치거나 죽거나 또는 질병에 걸려서 산업재해 보상보험, 산재보험을 처리되는 것을 법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산업재해라고 하고 통계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재해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을까요? 이 정부 발표에 의하면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 발생하는 게 10만 2,305건이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사망한 것이 2,124명, 부상이 9만 832명, 병에 걸린 사람이 11,473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산재라고 하면 인체 및 생명에 관한 소식뿐만 아니고 경제적인 소식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복잡한 얘기 생각하고 작년에 그러한 산업재해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액의 총액이 물론 21조 원수를 넘어섰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특히 이 사망한 숫자 2,124명을 주 5일로 환산하면 하루 평균 8명이 넘는 숫자가 밑에서 일하다가 사망합니다. 제가 연전에 저희 저서에서 우리나라를 산재공화국 또는 산재왕국으로 표현한 바 있습니다면서도 과연 지나친 표현이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로 우리나라가 산재 발생하는 것이 많은 거냐 혹은 많은 거냐를 생각해 봐야 될 것인데 이것은 현재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현재 OECD 회원국인데 OECD 회원국 34개 국가 가운데 국제 간의 산업재해 비교 척도인 10만 명당 사망자 수 기준으로 보면 회원국 가운데 우리가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은 정도가 아니고 회원국 전체 평균에 곱절은 없습니다.
활동이 위축된다는 지표인 것이죠.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 산업재해 발생 정도도 낮아져야 되는데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도 2017년 대비 2018년에 산업재해가 증가한 정도가 전체적으로 11.4%가 증가했고 사망자 수도 늘고 탈승자 수도 늘고 문제에서 병원의 숫자도 늘어나고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2018년 초에는 정부에서 국민생명지키 3대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이 교통 사고, 자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숫자를 202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발표했더랬습니다. 그런 국민생명지키기 이 범정부적인 계획을 추진하는 첫 해부터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10% 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굉장히 분명한 뉴스라고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일반적으로 이 산업재해이 낮으면 사망자 수가 많고, 낮으면 사망자 수가 낮고, 한데 높으면 사망자 수가 높고 그러는데 우리 경우는 예컨대 이 일본 같은 선진국과 비교를 해보면 산업재해이 낮으면서도 현재 사망자 수는 높습니다. 이것은 이 많은 비판론자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재해를 3대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말하면 3대를 은폐하는 게 많다. 이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절대 수준이 높고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도 월등하게 높고 해마다 산업재해 발생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나빠지고 있고 상대를 처리하지 않고 은폐하는 게 많다. 이런저런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과연 이 나라에서나 또는 기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다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그 법이나 제도를 둘러싼 이 국가의 정책이 잘못된 것인지 정책 시행의 요령이나 내용이나 방법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대소 기업에서 이 안전관리 활동을 소홀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실적으로 스스로에 대해서는 안전 불감증이라는 실적인 현상이 아직도 나가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그런 것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보다 대기업 상당한 게 산업재해가 나나 또는 시민한테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에 앞서서 특히 내가 인터에서 안전하려면 어떻게 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산업재해에 대한 큰 그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는데 나중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국가적으로 기업에서 또는 개인 차원에서 또는 기업의 책임자 입장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해 좋은지에 대해서 천천히 얘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산업재해 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인 그림을 함께 살펴보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보셨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제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구독을 눌러주는 겁니다. 농담의 말씀이고. 자,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아까 그 순서에 입각해서 찬찬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재해가 10만 1,000건 정도가 되고 이 다쳐서 죽는 사람들이 2만 1,400몇 명이라고 하잖아요. 그거에 의하면 사실은 그게 많으냐 적으냐 문제를 잘 얘기들 안 해요. 정부 당국자들이. 그리고 참 우리나라에 저렇게 지금 보신 바와 같은 저 때문에 나가는 산재보험 급여, 산재보험금 총액은 약 4조 원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 아까 좀 말미에 있었죠. 산업재해율이 우리가 좀 낮아요. 낮으면 죽는 사람들 숫자도 적어야 되는데 산업재해율은 낮으면서 죽는 사람 비율은 높아요.
이 산업재해의 국제적인 비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라마다 산재로 인정하는 기준, 범위가 달라가지고. 그래서 일반적인 그 객관적 잣대가 뭔가 하면 10만 명당 몇 명이 죽느냐가 기준으로 돼 있어요. 이제. 또는 뭐 10,000명당 얼마가 죽느냐 똑같은 것이죠. 이제 10만 명이 그 소수점이 안 나오니까 좀 쉬운 것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가 아까 독일 예를 들은 것 같이 독일보다 산업재해 발생률, 그건 100분율이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산업재해 보상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근로자를 분모로 하고 아까 얘기한 10만 얼마를 분자로 하면 유리되지 않겠어요? 그걸 곱하기 가격하면 그거는 보신 바와 같이 낮은데 실제 이제 아까 10만 명당 사망 그걸 사망 10만인율이라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사망 만인율을 많이 발표합니다. 이제 곱하기 10을 하면 10만인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재해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사망 10만인율이 훨씬 높아요. 한 3배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이 근로공단에서 통계를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든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저런 지금 말씀드린 이런 통계 수치에 대해서 잘 말들을 안 해요. 정부 당국자나 누구나. 근로복지공단이 됐든 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고용노동부가 됐든 간에 관련 당국자들 잘 얘기를 안 해요. 그건 이제 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아까 처음 수치 나왔던 거 있잖아요. 10만, 또 2천, 또 만 얼마 이게 질병이 나왔다는 게 현실을 그대로 반영을 안 하기 때문에 또는 반영을 못 하기 때문에 얘기들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현실은 뭐냐? 아까 그건 이제 이 통계라는 게 두 가지 생각하셔야 돼. 하나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재해자 숫자가 있는 거고 아까 그 반대로 그걸 금전적으로 표현한 산재보험 급여 약 4조 얼마라는 거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사람 수하고 얼마 원이 있는 거고. 현실은 정부에서 돈을 줘서 연구비라는 이름으로 돈을 줘서 한 연구에 의하면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저거에 6배쯤 된다는 거예요. 아까 10만 건이라 그랬죠. 60만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야. 이건 임준동 아무개가 연구한 행정부에서 발주한 연구에 국회 예산정책청과 입법정책처에서 발주한 거예요. 이거 내지 이걸로 추정된다. 뭐 믿는 입장에서 증거를 생각하자고요. 60만 건 믿는다는 거예요. 이건 100만이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적은 얘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무책임하면서도 어느 정치인이 자기 스태프들을 시켜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 말에 의하면 다소 무책임한 거 좀 느꼈지만 이건 상당히 나름 연구를 한 거고 그거에 의하면 설마 아니겠지. 저도 믿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런 얘기가 실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도 이 사이 어딘가에 있겠죠. 이게 진리는 아니겠지. 그러니까 말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당국자 그 누구도 부인하는 거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니다. 그 연구한 거 잘못했다. 이 수치가 이게 아니다. 이거다. Never have. Nobody talk about it. 그러므로 문제가 많은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숫자를 가지고 나라의 정책을 하고 있다. 이건 말씀입니다. 무슨 정책? 산재 예방 정책, 산재 보험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번지수가 틀려서 확장 틀린 거예요. 맞긴 맞아도 정도가 부족하든지 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걸 이제 아까 좀 말미에 잘생긴 사람이 얘기했던 것 같이 이제
은폐는 뭘 가린다는 거 아니에요? 숨기는 자하고 가릴 패자리 있다 이제. 산재 은폐의 실상이 잘 몰라도 이렇다 이거예요. 정확한 걸 모르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옛날부터 저도 책임 있는 자리에 과장이나 국장으로 있으면서 무지무지 고민을 했었어. 이거를 정확한 실상을 알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거를 알려면 우선은 사람들로 하여금 산재로 다친 거를 또는 불행하게 사망한 걸 산재로 처리하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근데 산재 외에 다른 걸로 처리한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산재 외에 다른 소위 이른바 공상 처리해가지고 국민 건강에 뭐 연구한다든지 아니면 그저저도 안 하고 사장이 돈 줘가지고 다 망창 하든지 이제. 이런 일도 있습니다, 후자 일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없도록 하려면 이건 지금 얘기하는 왜 이렇게 정확한 실상이 드러나지 않느냐, 왜 은폐 현상이 나타나느냐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이제 산재를 산재로 처리하지 않으면 이익이 때문에 그럴 거 아니겠어요? 또는 불이익을 안 입든지 이익을 가져오든지 그게 있으면 되죠. 산재를 산재로 처리를 하면 이제 안 좋은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끌고 가보면 예를 들면 내가 우리나라 유수의 건설 회사에 또는 뭐 삼성전자에 뭐야 이제 그런 데에서 산재가 많이 났다면 소위 얘기하는 그 소위 브랜드 이미지, 코퍼레이트 이미지, 이 기업 이미지에 먹칠하는 뭐가 있어서 좀 안 좋다. 이거는 생각 이상으로 기업에서 크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사실. 근데 아무튼 그런 게 있어, 이렇게. 죽음의 공장이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지금 S전자의 백혈병 사건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요새 텔레비에 공짜로 볼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약속이라고 해가지고, 황유미 씨가 그 속초 출신이야? 여고 출신인데 그 아버지가 황유미의 백혈병 사고가 삼성전자의 유해 물질로 인한 거라는 인정받기까지 얼마나 그 눈물겨운 뭐 있어요. 아주. 그걸 보셔. 또 하나의 약속이라고 있습니다. 텔레비 영화 공짜로 요새 보여줘요. 예를 들면 그런 게 있다 이거예요. 또 요 얘기 전에 사실 이렇게 6배나 10배 60만원, 100만원 우리나라에서 주권을 하신다 그러면 사실은 이 소설가 김군의 말을 표현을 쓰자면 우리나라가 자동차를 많이 만들고 뭐 G5를 만들어봐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사실은. 안 죽고 안 다치는 사양은 낫지. 사실은. 그 사람 김군 소설가 말이에요. 또 그 사람이 개탄을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유튜브에 일부러 육성으로 녹음하는 게 있어. 김군 씨가 한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 이미지에 그런 게 있고, 이거는 생각보다 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산재 사고가 났다고 제대로 하게 되면 나라에서 이제 난리법석을 쳐. 평상시에 이제 감독을 안 하다가 매주나 조사를 해가지고 과태료도 물리고 뭐하고 이따가 말씀드리게 됩니다. hun간 벌금도 물리게 되고.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참 제가 눈높이를 어디에 맞춰야 줄지 애매한데 이게 이제 산재보험은 이제 보험이니까 보험료를 내야 되잖아요. 우리 이제 자동차 보험 같이 이제 자동차 사고 안 나면 깎아주잖아요. 이렇게 이제 산재보험료도 깎아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experience rate라고 개별 실종료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산재보험도 제도상으로 한 50%까지 감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게 운영은 안 하는데 30~40%까지 깎아주는데 이제 그거에 이득인 거예요. 반대로 사고가 많이 나면 더 올라가죠. 제도적으로 50%까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산재보험 이거 여러 가지 이렇게 산재를 처리하면 불이익이 있다 이거예요. 또 그거 말고 또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산재가 발생하지 말라고 특히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사고가 나지 않는 건설회사에서는 소위 PQ라 해가지고 PQ가 프리리미너리 퀄리피케이션이에요.
입찰 자격 사전 심사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산재 사고가 나지 않은데 가점을 줘. 반대로 얘기하면 난데 감점한다 이런 뜻이죠. 이제 이거는 결정적인 거예요. 일반 건설 회사라는 게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건설 회사는 공사를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그래가지고 건설 회사에서는 사고가 나기만 나면 산재로 안 하는 게 현장 소장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중에 건설 회사에 현장 소장하는 친구 있으면 지금 들어보시오. 아예 다 듣는데 스피커폰으로 들어보자고. 내가 얘기하는 게 사실입니다. 진짜. 실직했어. 산재 사고 발생 이걸 어떻게 해서 산재로 하지 않는 게 현장 소장의 알파자 오마가예요. 실제로 극단적으로 당연히 산재 은폐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약 30% 제외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30% 되는 범위 내에서는 은폐가 그렇게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좋다 나쁘다 얘기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기 쉽게 실상을 제가 좀 전달해 드리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전달해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산재를 처리하면 대표적으로 제도에 의해서 불이익을 입는다 이것이죠. 이 정도 불이익을 입는데 산재 은폐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가 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산재를 보고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1,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다. 법으로도 산재 은폐하거나 교사하거나 공무하는 경우는 그렇게 형벌이 있어요. 아예 소위 빨간 줄로. 그런데도 이거는 이제 제도적인 거고 또 이제 이게 왜 산재 은폐가 많이 일어나느냐? 이 산재 은폐가 일어나기가 쉬워요. 내가 팔자 없이 현장 소장이나 사장님이야. 연세 드시는 김혜지만 성함이 어떻게 돼요? 강경 화씨? 강경 화씨. 강경 편의상 아주머니라고 할게요. 우리 공장이나 우리 건설 현장 일하는 아주머니의 강경 화씨가 이제 뭔 일도 이제 좀 미안하네. 아무튼 이제 뭔 일 다쳤다고 쳐요. 남자분들 홍길동이라고 하자고요. 다쳤어. 우리 공장이나 또 현장에서 이거를 이제 내가 현장 소장이나 사장님이 산재를 안 해줘. 산재를 했다는 사장한테 깨지고 당장 모가지가 날라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말 하잖아요. 당장 건설 현장인데 내가 현장 소장인데 산재를 처리했다가 당장 다음 달에 입찰을 보는데 손해 본다 그러면 사장이 나를 그냥 두겠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홍길동 씨한테 홍씨 또는 홍대리 뭐야 산재 안 됐다고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그런데 이거 산재를 바꾸면 당신이 산재 보상금 받는 얼마다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해서 800만 원 받아. 그리고 그 치료비 나라에 준다니까 돈 주고. 그게 좋은데 만약에 산재를 하면 이렇게 복잡하다. 그리고 당신 나라 인간적인 관계에 있으니 난 누가 잘려. 산재로 한 800만 원 받는데 내가 1,000만 원 받게 해줄 테니까 그냥 산다 하는 거예요. 회사의 대표야. 제가 이제 말하는 현장 대표하고 다친 근로자하고 사이에 누구도 손해보는 게 없잖아요. 산재를 처리하는 건 더 나아. 이 사람은 휴업급여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기가 받던 평균 임금의 70%를 주는 거예요. 30%도 물론 나중에 받긴 받아요. 소위 일반적인 회사에서 보험회사 그런 거 하시는 분 계세요? 근로자 재보상보험이나 근제보험이나 상품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가보면요. 그래서 30% 보수 산재로 처리만 되면 아무 얘기 안 하고 딱 줘요. 나머지 30%. 70% 받았으니까 그 역사라면 금방 나오잖아요. 30%. 그 금방 바로 줍니다. 따지지도 않아요. 이거는. 그래서 나중에 받긴 받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강경화 아주머니하고 현장 소장인 저하고는 평상시에 늘 보지하는 관계란 말이에요. 오늘 보고 말아. 평상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지금 여기 보니까 제가 아까부터 딴짓하는 사람들 있어. 왜 딴짓하느냐? 늘 지속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늘 지속되는 특히 상하관계 옆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신뢰와 평판이 중요한 거예요. 아우 저 강씨 아줌마 형편없어. 이렇게 낙인 지키는 순간 근무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옆에서 막 그래, 홍씨 아줌마라고, 홍길동 동생도 그러고, 아유, 아줌마 그좀 봐주라고 말이지. 회사가 그렇게 어렵다는데 말이지. 아, 저 김 소장이 어지간하면 모르겠느냐고 말이지. 앞으로 계속 다녀야 할 직장에서 상관이 그래야지. 동료가 그랬는데. 아, 그거 저 손해보는 것도 없는데 왜 안 해줘? 그러므로, 일반 회사에서는 은폐가 일어나는 게 십상이죠. 법으로 얘기해서 산재 은폐가. 그러나 이것이 이제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는 좀 틀리지. 평판과 신뢰가 중요한 그 당사자가 없으니까. 유가족은 그거랑 관계없는 사람. 그래서 사망사고는 숨기기가 어려워. 아까 사망사고가 확 들어가는 거 보이잖아요. 독일보다 산재율은 낮은데 사망사고는 확 높은 거.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이래서 그런 거고 아무도 손을 안 보여. 그래서 산재로 드러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지금 얘기대로 산재가 제대로 드러나면 6배 내지 10배라는 게 드러나면 산재 보험급여가 4조에서 24조로 늘어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안전에 관한 거, 사회 일반의 것들 마찬가지로 사회 일반에게 일터의 안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게 잘 되려면 우선 이 실상이 백일화에 드러나야 돼요. 실상이. 그래서 산재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런 불이익을 하지 말아야 돼. 원래 산재를 예방하려고 만든 제도가 산재를 은폐하는 제도로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건설회사의 산재 은폐는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시간이니까 저는 배고픈데 여러분들 재밌는 얘기 말씀드릴까요? 싫어해요. 우리 집에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와요. 조선족 아주머니야. 일주일에 한 번 와요. 그래서 저랑은 별로 이제 말을 좀 안 하는데 하루는 저보고 사장님 왜 저를 사장님이라고 부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자기 동생, 실제 동생이 시동생이 아니고 실제 동생이 동탄호에서 일을 한대요. 근데 그 아주머니 잘 알아. 불법 취업 때는 아니라는 거야. 딱 얘기하면서 일하다가 크게 다친 모양이야. 무릎 아래 어디가 돼가지고 병원에서 말하기에 8주를 입원해야 된다. 8주 입원이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산재로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사장님이 책을 보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시는 분 같아가지고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 대신 틀림없이 이제 제가 그런 일을 많이 해봤으니까 틀림없이 회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산재 처리 안 하는 쪽으로 얘기가 있을 건데 산재 처리를 안 하게 되면 이런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긴다 그랬어요. 산재 처리를 안 하게 되면 어떤 불편이 생기냐. 나중에 후유장애 안 하면도 그때 가서는 회사의 담당자지 받고 회사에서 모른다 그래.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그 외에 뭐 재활치료 등등 해가지고 불편한 점이 많아요. 실제로. 산재는 산재로 처리해 좋아.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런 일이 안 생기시겠지만 혹시 있으면은 여러모로 산재를 해줬습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그런 얘기를 천천히 하면서 이렇게 자세히 얘기를 안 했으면서도 산재를 처리하지 않게 되면은 처음엔 뭐 입에 다른 게 뭐라고 그렇게 할지도 모르는데 이러저렇게 나빠지시니까 하여간 제 말씀 믿고 무슨 뭐 합의선이 뭐니 도장 찍거나 그러시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데 다음 주가 오더니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아우님이 말이지 술 좋아해요. 술 한잔 먹고 저도 합의서에 도장이 찍어졌다는 거예요. 아까같이 그랬겠죠? 조선족 동생한테 김씨 회사 이렇게 어려운데 당신 1,000만 원 맞는데 치료 다 해줄게. 걱정 말고 회사에서 2,000만 원 줄게. 하자고. 조선족 풍파 와가지고 금전적으로 굉장히